여러분, 헤어지기만 하면 사과하느라 급급하고 모든 게 내 잘못이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번엔 반드시 고치겠다고 얘기하고 계셨다면 더 이상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러셔서도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객관적으로 내가 이별이 정당화될 만한 큰 잘못을 저지른 입장이라면 물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이야기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 상대방이 자기중심적으로 편향적 해석을 통해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이별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이 사과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별을 선택하는 심리가 꼭 나를 너무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내 잘못된 행동이 너무 힘들어서 읍참 마속하는 마음만으로 이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까지의 관계에서의 의리나 지난 시간의 의미는 뒤로 한 채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별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별 심리는 만남보다 이별이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극소수의 사람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이별은 우리 주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도 너무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이별 사례예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재회를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 어떤 대화법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한 이유는 이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애를 유지하는 게 고통스럽거나 이별을 하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별을 선택한 거죠. 즉 이별에 대한 동기가 연애 유지에 대한 동기보다 크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별을 선택하고 재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관계 유지에 대한 동기가 이별에 대한 동기보다 커질 수 있다면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재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이익을 제시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시도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항상 효과를 보지 못하죠. 대체 왜 그럴까요? 내 입장에선 내 말대로만 하면 더 이상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고 관계의 손해를 봐도 내가 더 많이 보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재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방이 이해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결론을 사실 얘가 말한 이유 말고 다른 이별의 이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부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익의 추구 그리고 고통의 회피예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려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점이 있거나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다시피 사람은 이익에 대해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지만 현재의 고통에 대해선 쉽게 인내하지 못해요. 즉 이익 추구와 고통 회피 이 두 가지 동기부여 중에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 고통 회피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이익을 제시하며 재회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이 미처 깨닫지 못한 감정들을 깨닫게 함으로써 나와의 이별에 대한 고통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게 가장 빠르게 재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재회에서 어떤 대화법을 써야 할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화법들을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부터 세 가지 고통의 유형과 그 고통을 자극할 수 있는 대화법 그리고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죄책감을 심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겪어온 모든 인간관계에서 시간이 지나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떠올려보면 당연코 누군가에게 드는 미안함일 거예요. 부모님한테 느끼는 미안함, 친구에게 느끼는 미안함, 연인에게 느끼는 미안함, 이런 죄책감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빗으로 남아 떠오를 때마다 우리 감정을 심란하고 괴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한테 이런 죄책감을 떨쳐낼 기회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해결하고 싶은 고통이 느껴질 거예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정준하 씨가 어릴 때 무전 취식을 했던 중국집 가게 사장님을 찾아 당시 기준으로도 이미 20년이 지났음에도 눈물을 흘리던 모습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우리도 상대방에게 이런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다면 상대방이 우리와의 관계를 다르게 바라볼 만한 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죄책감을 심어주는 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상대방 머리에 두 가지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나 스스로의 이익만을 위해 토독적이지 못한 판단을 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내가 베푼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았어. 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가 나한테 느끼는 불만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야. 부족한 점도 많았겠지만 너한테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항상 노력했어. 네가 나한테 무관심했던 시기에도 서운함보단 얼마나 네가 힘들까부터 고민하고 혹시 내가 이런 걸 표현하면 힘들어할까봐 혼자 속으로 많이 삼겼었어. 구체적인 멘트는 정해진 형식 없이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이렇게 죄책감을 유도해서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던 관계의 관점을 바꿔줄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죄책감을 합리화를 통해 회피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죄책감을 더 이상 관계회복의 의미가 없는 뒤늦은 시기에 깨닫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건 이런 시도가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굳이 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상실감을 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잃는 상황은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죠. 이별을 당하는 상황이고 이별을 말하는 상황이고 누군가를 잃는 상황이란 건 똑같긴 하지만 한쪽은 크게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느끼지만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적은 고통만 느껴요. 물론 이별을 말하는 입장이라고 무조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별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쪽보다 이별을 타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상황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상실감은 자의냐 타의냐가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자의로 이별을 선택한 경우 상실감을 느끼더라도 비교적 늦게 느끼게 되는 반면 타의로 이별을 당한 경우는 그 즉시 상실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별을 말한 상대방은 관계에 대한 선택권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별 후 매달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만약 자신이 혹시나 재회를 바라게 된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항상 느끼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런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상실감을 느낄 시기에도 상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어느 순간 감정이 안정화가 되면 더 이상 이런 상실감은 느낄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줘야 해요. 여기까진 여러분이 꼭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여러 영상에서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의 영상들에서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제3자에 대한 얘기들을 거론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가치가 높은 3자와의 만남에 대해서 거론하며 자격지심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 글쎄요, 사실 이런 방법은 높은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나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3자가 나타난다면 마음이 급해져서 다시 잡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한테 질릴 대로 질린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마지막까지 최악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목적은 상대방에게 관계에 대한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위기감만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런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물론 너한테 부족한 면도 많았겠지만 마음껏 사랑하고 원 없이 표현했어. 그 과정에서 내가 미숙한 게 많았다면 마지막으로 너한테 정말 미안해. 너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의 이별이 슬프지만 점점 다 괜찮아질 거야. 남은 감정들은 내가 잘 정리할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한 이별이기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느끼는 안정감에서만 벗어나게 만든다면 꼭 높은 위험성을 감수하고 3자에 대한 이야기는 늘어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잠재적 손해심을 자극하세요. 이별 상황은 사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 상태에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친구랑 크게 다투고 절교까지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 친구와의 추억이나 지난 시간 쌓아온 의미 같은 건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이나 화해에 의해 절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순간의 감정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한 친구와 이별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서로 그리워하고 화해를 하는 상황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막장까지 치닫는 상황이 되면 뒤늦게 그 친구가 보고 싶어지고 아쉬워지더라도 이미 이렇게 밑바닥을 본 마당에 차마 연락을 먼저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상황에서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너 지금 나랑 싸우고 화난다고 해서 우리가 싸운 그 오랜 시간을 내팽개치는 거야? 같이 먹고 같이 놀고 힘들 때 너랑 나랑 둘이서 의지하고 그랬던 순간은 너한텐 그냥 지나간 시간일 뿐이야? 이 순간 우리는 당장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그 친구와의 관계의 의미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격양됐던 감정은 가라앉고 그 친구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친구인지 그리고 내가 그런 친구를 순간의 감정에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건 연인 간의 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별할 당시에는 자신이 잃는 게 어떤 것인지 대부분 알지 못해요. 당장 지금 감정이라면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기꺼이 감당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이별을 선택함으로써 잃는 것들이 무엇인지 인지시켜줘야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연애를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왔다면 아마 과거 얘기들을 늘어놓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 감정이 우선이고 상대방에게 매번 서운함만 표현했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매번 내세우는 게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어. 이런 추상적인 가치만 내세우는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 상대방에게 이런 얘기가 와닿지도 않을 거예요. 나 스스로가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만날 이유가 딱히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팁을 드리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계에 대한 얘기보다 미래의 상대방에게 내가 되어주고 싶었던 모습을 설명해 보세요. 비록 내가 부족한 점이 현재까지는 많았지만 미래에 내가 더 많이 성장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는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던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게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에 치여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당장 한 달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포기하는 것들이 많잖아. 당장 월급을 받아야 다음 달을 살아가니까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또 지치고 쉬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버텨야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 난 너한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유가 되어주고 싶었어. 아직은 내가 부족하지만 얼른 나도 우뚝 서서 너한테 그런 사람이 돼주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 이런 얘기들로 잠재적 손해심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상대방의 고통을 키우는 대화법을 배워봤는데 물론 오늘 얘기한 고통의 유형 외에도 여러 가지 고통의 유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꼭 상대방이 재회를 당장 선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리스크가 없는 3가지 고통의 유형들만 가져온 거예요. 이 정도만으로도 고통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유형의 고통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